안녕하세요. 친절한 기세입니다. 독자분들을 위한 핵심 특강 거래량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배우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 집 주체 알아보는 법입니다. 오늘의 투자 철학은 성공보다 실패에서 더 많이 배울 수 있다. 프리모 레비의 말입니다. 시작해볼까요? 주식시장에는 수급 주체가 3개가 있죠. 대표적인 수급 주체는 개인, 우리와 같은 일반 투자자, 그리고 기관, 외국인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기관의 경우 우리나라 금융기관을 의미하고 기관 투자자는 총 이렇게 8개로 구분돼서 그 합계를 내는 것이 기관의 수급입니다. 외국인은 여러 외국인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등과 같은 외국계 투자 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증시격언을 갖고 왔는데요. 수급이 재료에 앞선다. 그만큼 수급이 상당히 주식시장에서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 투자자 중에서도 특히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는 대규모 자금과 전문 지식, 고도의 투자 기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시장을 주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황과 종목을 분석할 때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살피는 것입니다. 전체 시장뿐만 아니라 한 종목에서 누가 매수의 주체로 주가를 올리는지 아니면 매도의 주체로 내리는지 알게 되면 투자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 종목 수급 주체 파악하기 모든 증권사에 다 있는데요. 투자자별 매매 동향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키움증권인데요. 종목별 투자자를 보면 3대 주체인 개인, 외국인, 기관이 표시되어 있고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누가 주로 하루 동안 사고 팔았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7월 6일은 개인과 외국인이 사고 기관이 팔았다. 이거를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빨간색이 많은 흐름, 외국인이 주로 많이 이 종목을 매수했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관계라고 나와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 금융투자부터 국가까지 이 개의 합을 여기다 표시한 것이 기관계입니다. 이 투자자별 분류 방법은 이와 같이 있는데요. 한번 궁금하신 분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기관과 외국인 투자의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자금력이 크다, 정보력이 좋다, 투자 기간이 개인보다 길다. 이와 같은 일반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은 주로 대형주 위주의 매매에 주로 나오고요. 매수가 지속되는지 체크가 필요하다. 전체적인 흐름에서 순매수 기조가 이어진다. 이것이 필요하고요. 기관 수급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주에 좀 더 큰 영향을 주고 매수 지속 여부 체크는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은 향후 기업 실적 성장이 좋은 종목을 주로 삽니다. 미래의 실적이 좋은 종목을 주로 사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사들이면 왜일까 생각을 해보면서 기업 실적 추정치가 확인이 필요하다. 이 부분 제가 차후에 또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업이 이만큼 성장할 줄 알았는데 현재 당시에 요만큼 더 많이 성장할 것 같다라는 기업, 실적 추정치 상향 리포트, 이익이 많이 증가하는 기업을 주로 사기 때문에 실적 추정치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만 사고 기관만 사는 게 아니라 둘 다 동시에 순매수하는 종목은 외국인만 줄곧 사거나 기관이 줄곧 사는 것보다 주가 상승률이 좀 더 높다. 그리고 안정적인 주가 상승률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기사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이 기자가 무엇을 보고 이걸 판단을 했을까요? 바로 앞서 보여드린
투자자별 매매 동향, 삼성전자의 것을 보고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순매수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순매수라는 것은 금액으로 치면 매수 금액에서 매도 금액을 뺐는데 플러스면 순매수고, 순매수 수량으로 보면 매수 수량과 매도 수량을 뺐는데 플러스면 순매수 수량이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지금 금액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기사를 해석해드리면, 첫 번째, 외국인들도 당일 차익 실현에 나섰지만 7월 7일 날 보시면 외국인이 862억을 순매도하면서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두 번째, 외국인들은 지난달 20일 거래일 동안 삼성전자에 대해서 순매수를 유지했다. 이 외국인을 보시면 이틀만 빼놓고 계속 순매수 기조를 이어왔고 삼성전자의 상승을 주도했다. 세 번째, 외국인들이 순매수 기조를 유지할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해석하자면, 최근 주가의 상승의 주체가 외국인 매수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향후 이 실적 발표 이후에 어떤 매매 패턴, 팔지 살지, 기존과 같이 사는 것을 지속할지가 주가의 방향에 중요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수급 주체, 사는 주체가 꾸준히 있다라고 하면 그 주체는 그 종목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많이 참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투자자별 매매 동향은 전체적인 흐름을 알 수는 있지만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숫자로 나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직관적으로 투자자 매매 동향을 보는 법이 있는데, 그거는 차트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차트로 투자자별 매매 동향 흐름 보기입니다. 이와 같은 차트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외국인과 기관, 보유 수량과 순매수량을 세팅을 했습니다. 보시면 외국인이 줄곧 보유 수량을 이렇게 늘려가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빨간 막대기는 순매수고 이 파란 막대기는 순매도입니다. 파는 것인데 거의 매일 많이 사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 파란 막대가 빨간 막대보다 많고 어떤 일정한 흐름을 보이지 않고 사고 팔고 하지만 파는 것이 더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현 삼성전자의 상승의 주체는 외국인이고 향후 외국인의 매매 패턴이 중요하다, 주가의 방향에서는 중요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한눈에 투자별 매매 동향을 볼 수 있는 차트 설정 방법에 대해서 하나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주체 차트에서 한눈에 보는 방법, 이거는 키움증권인데요. 이와 같은 차트를 외국인, 기관, 개인 3대 주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차트 좌측에 보시면 기술적 지표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기타 지표를 클릭합니다. 클릭을 하면 이와 같이 메뉴가 쫙 나오는데, 여기서 먼저 외국인 보유 수량을 더블 클릭하면 불러오기가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선으로 보이는데요. 이 보유 수량, 이와 같은 선은 영업일 600일 전 기준으로 한 누적 변동치예요. 그래서 변동치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선을 보는 이유는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가, 보유 비중이 감소하면서 파는가, 이 추이를 보는데 주로 사용합니다. 그 다음은 외국인 순매수량 불러오기는 이 밑에 외국인 순매수량 거래소를 더블 클릭하면 이와 같이 순매수와 순매도가 막대바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은 기관이겠죠. 기관 보유수량 불러오기 더블 클릭하시면 이와 같은 선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기관 순매수량 하면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사고 파는 막대바가 표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 보유수량 불러오기는 개인 보유수량을 더블 클릭하면 선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개인 순매수량 불러오기 하면 이와 같이 일일 순매수와 순매도가 그래프로 나오게 됩니다. 총 6개의 보조 수급 차트를 불러오면 본 차트가 상당히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합치게 되는데요. 3대 수급 주체 보유수랑 합치기는 어떻게 하느냐? 키움에서는 합치기가 가능한데 이 합치기가 안 되는 증권사도 많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차트를 두 개를 두고 본 차트와 그리고 수급 차트를 따로 보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합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보유수량을 합칠 건데요. 기관 보유수량을 마우스 드래그해서 외국인 보유수량으로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창이 뜨는데요. 양쪽에 Y축 표시하시고 확인 누르시고 그 다음에 개인 보유수량을 똑같이 드래그해서 여기 같은 곳에 놓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Y축 표시 확인을 누르면 이와 같이 외국인 보유수량, 기관 보유수량, 개인 보유수량이 어떤 추이를 보이고 주가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 주식의 이렇게 상승이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수해서 올라간 거다. 이것을 따로 보고 싶다. 차트와 함께 보고 싶다라고 하면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캔들과 함께 주요 수급 주체를 보고 싶다면 외국인 보유 수량을 차트로 드래그해서 옮기시면 이와 같이 차트에 표시가 됩니다. 기관 보유 수량도 땡기면 이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수급 주체 차트는 총 6개이고 이거를 합치더라도 본 차트를 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기본 차트와 같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이야기는 창을 두 개를 띄워 놓습니다. 하나는 수급 주체 차트, 하나는 주로 쓰는 이평선과 캔들과 거래량이 나오는 차트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보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수급 주체 차트를 어떻게 보는 것인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외국인의 보유 비중이 늘어나고 있고 빨간 막대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러면 이 주식의 상승 주도, 매수 주체는 외국인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외국인의 매매 패턴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주가가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보유 비중이 내려가고 있고 그리고 막대바가 매도를 계속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다. 이거는 매수 주체인 외국인이 이익 실현하면서 계속 팔고 있다는 의미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막 팔고 있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 기관이 외국인의 매도를 받아주면서 주가는 큰 폭 하락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뒤로 갈수록 이 매수세가 점차 없어지는 과정에서 개인이 다시 순매수로 들어오면서 이 주식을 방어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식이 향후에 어떤 수급을 보였을 때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거겠죠. 만약 외국인의 매도세가 계속 지속되고 기관이 매도로 전환된다라고 하면 수급적인 측면에서만 봤을 경우에 개인의 매수세로만 주가 상승을 보이기에 쉽지 않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수급 주체 차트를 봅니다. 이를 똘똘이의 사례를 통해서 좀 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똘똘이가 이 주식을 좋아 보여서 이때 당시 매수를 했는데요. 똘똘이가 수급 차트를 유심 있게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관찰해 보니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주가도 횡보해서 상승, 가파른 상승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했다면 외국인 집중 매수 종목의 경우 외국인이 주체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 매물 출회 전까지 보유 전략으로 그냥 가는 것입니다.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그렇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 보시면 여기 보시면 외국인의 어떤 비중이 점차 정체되면서 주가도 더 이상 상승을 못하고 횡보의 국면을 보였을 때 경계심을 가지고 유심히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보시면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도를 한다. 아, 상승을 이끌었던 외국인이 물량 실현을 하는구나. 나도 따라서 해볼까 하면서 매도를 하고 이익 실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기관이
매수치로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매수가 점차 많아지면서 외국인의 매도를 소화하고 주가가 다시 상승한다라고 하면 이것을 우리는 보통 손바뀜이라고 얘기를 하죠. 매수주체가 외국인에서 기관으로 바뀌는 과정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똘똘이의 경우 이와 같은 상승과 매수의 주체를 파악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면서 참고로 외국인의 매매 패턴을 통해서 투자 전략을 짠사르랑 할 수 있겠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매매 동향은 주식 흐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주가와 관련된 다양한 흐름을 먼저 보고 매매 동향을 참고하면 도움이 되고요. 시장에 영향력이 큰 매수 주체, 외국인과 기관, 매매 동향에는 관심이 필요한데 중기적인 관점에서 참고하는 것이 좋다. 흐름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많다면 지속적인지 봐야 되고요. 단발성이 아닌 그 이유가 뭔지 알아봐야 됩니다. 이것만 보고 외국인이 사면 되는 것이 아니라 왜 살까라는 것을 스스로 분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장 참여를 하는 것이겠죠.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한 종목은 시장 트렌드를 반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면 좋습니다. 특히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 동시 순매수하는 종목이 이어지는 종목이라면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와 종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심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소형주보다 중대형주나 우량주의 경우 매매 동향 파악이 용이합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은 아주 다양합니다. 이거는 키움증권인데요. 이 메뉴 투자 정보를 누르시고 투자자별 매매로 가시면 이와 같이 다양한 투자자별 매매 동향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주로 많이 보는 것들은 외국인 기관별 매매 상위, 기관 외국인 동일 순매매 순위, 기관 외국인 연속 매매 현황, 외국인 기관 매매 상위, 이거를 주로 많이 참고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HTS 말고 또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KRX 포털에서 KRX 투자자별 순매수 상위 종목을 입력하시고 검색을 누르시면 이것은 네이버인데요. 이와 같은 것이 나옵니다. 이것을 클릭하시면 투자자별 순매수 상위 종목이 나오는데요. 조회 기간을 설정할 수 있고요. 그 기간 내에 뭘 많이 샀는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투자자 구분을 보시면 외국인, 그리고 각 기관들, 연기금, 개인들이 주로 산 종목을 서치할 수 있으니까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차트, 마음에 드는 기업 내용을 보시고 관심 종목을 등록하는 투자자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나수급시의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나수급시가 이와 같은 차트를 봤어요. 봤더니 대량의 거래량 증가와 함께 전고 라인을 돌파하고 그 다음 날도 상승을 이어가는 이 차트를 보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나수급시의 기술적 진단은 긍정적이면은 대량 거래와 함께 직전 고점을 돌파했다라는 점이고, 부정적인 것은 너무 많이 올랐다, 2배 가까운 상승에 따른 가격 부담, 이게 꼭지 거래량 아니야? 이런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수급시는 누가 사고 누가 팔았는지 참고하기 위해서 매매 동향을 봤는데요. 보니 이때 외국인과 기관은 대량으로 팔고 개인들이 주로 샀습니다. 그래서 나수급시는 다시 고민을 합니다. 혹시 이거 개인에게 물량 떠넘기기 아니야? 많이 올랐는데 천장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외국인과 기관이 일시적으로 이익 실현하는 것일까? 아닐까? 이게 너무 투자 판단에 힘들어서 매수를 보류하기로 하고, 향후 이 외국인과 기관의 파는 형태가 계속 될 것인지 말 것인지 한번 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후의 주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 이후에도 주가는 추가적인 상승을 했지만 외국인들은
계속 팔아제끼고 기간도 사는 것보다 파는 것이 많았고 이 주가 요만큼의 상승은 개인들이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대량 거래를 통해서 우리는 고점에서 대량 거래가 매집 세력의 물량 털기인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요. 그때부터 서로 팔아제끼기 시작한 것이고 개인은 이때부터 사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나수급 씨는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막대한 자금을 운용하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매도가 개인들이 떠받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 매수를 보류하고 추이를 지켜보자 이렇게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주가는 큰 폭 하락하진 않지만 기존의 상승과는 달리 횡보 국면으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편적인 사례이긴 하지만 이와 같이 수급 주체와 거래량을 보고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하나의 차트로 간단히 요약해 보면 이와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락을 보이던 주가가 하락을 멈추고 일정 부분 등락을 할 때는 간헐적으로 대량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동일한 매수 주체가 있는지 파악하면 이게 혹 매집 아니야?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이와 같은 박스권에서 한 주체가 계속 사들이고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매집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상승 추세로 이제 완만하게 전환됐을 때 대량 거래가 발생하죠. 이때 매수 주체가 외국인이냐, 기관이냐, 개인이냐, 그리고 매수 지속 여부가 있는가 이거를 판단하면 상당히 좋습니다. 이때 지속적인 한 곳에서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그 매수 주체의 매매 동향을 유심 있게 관찰하면 좋다. 그 매수 주체가 대량으로 팔기 전까지는 주가가 특별한 이상 없이 안정적으로 간다라고 하면 보유 전략으로 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만약에 주가가 어느 정도 오르다가 이 구간에서 매도가 나오는데 주가는 안 빠지고 잘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거를 받아들이는 주체가 계속 순매수를 통해서 유지한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손바뀜, 매수 주체가 바뀌는 양상을 보이는 거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점에서 대량 거래가 매수 주체의 물량 털기인지 체크해야 되는데요. 주택에 매수한 매수 주체가 대량 거래가 발생하는데 지속적으로 팔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이 대량 거래는 천정일 가능성이 있다. 또 한 가지는 천정이 아니더라도 추가적인 상승이 쉽지 않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매수 주체를 보는 것은 우리가 거래량은 사는 사람 그리고 파는 사람의 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봉이 나오면 매수가 강하다, 음봉이 나오면 팔려는 사람이 강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팔려는 사람이 누구고 사려는 사람이 누군가 그 주체를 알아보는 것 그리고 이게 지속력이 있는가 이거를 알아보는 것이 수급 주체를 파악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매매 동향은 주식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지만 주된 판단 수단이 되면 안 됩니다. 참고 수단으로서 보면 투자 판단에 많은 도움을 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떠셨는지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거래량을 보조지표와 함께 활용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다음 시간이 거래량편 마지막 시간인데요. 영상을 통해서 설명드린 모든 내용은 제가 PDF로 자료를 드릴 예정입니다. 처음 배우는 주식 차트에 없는 내용들, 미처 못 담았던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 책과 함께 같이 프린터해서 참고하시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시간 거래량 마지막 편도 잘 준비해서 여러분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